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일 꼬이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은 나한테만 오는 것 같고 가끔은 지독하게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남한테 얘기하기에는 너무 소소한 것 같아 별일 아닌 듯 이렇게 대충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넘겨도 될까요? 스타 강사 김미경 씨는 이럴 때 새벽 4시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소소한 고민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소한 고민을 그냥 지나치면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답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된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김미경 W인사이즈 대표와 함께 인생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김광석 나의 노래.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희 문자 샵 0945번으로 첫 번째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4471님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리모컨이 좀 멀리 있으면 지독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누가 좀 리모컨을 갖다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해서 또 웃음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공포, 호러 뭐 이런 겁니다.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얘기 들어보죠. 다른 사람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경찰서 안에서 식당을 했는데 거기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공동묘지가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더우니까 여름에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조수대에 앉은 사람을 막 창문으로 검은 손이 들어오더니 막 목을 조이더래요. 이 사람이 막 발버둥을 치는데 한편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귀 속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당신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빨리 이 자리를 뜨라고. 운전하는 사람이 확 운전을 하고 와서 파출소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그 얘기가 상통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초상집 갔다 왔는데 자는데 나는 더워서 마루에서 자고 식구들은 3시가 이렇게 방에 하나씩 잤어. 근데 자다 나니까 내가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대기를 한 자락 깔고 하나를 이렇게 덮은 채로 막 끌려가더라고요. 내가 막 으악하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식구들이 다 쫓아나왔어요. 왜 그러느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검은 물체만 보였댔는데 그때도 막 머리가 막 하늘로 막 솟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네, 방금 들은 무서운 얘기 좀 으스스한데요.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시겠죠? 자, 오늘 좀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드릴 건데 저는 좀 무서우면서 웃긴 얘기를 하나 알고 있어서 해드릴게요. 왜 화장실 귀신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사람 기절시키고 혼절시키고 넉나가게 해가지고 어떤 이는 말을 잃고 어떤 이는 밥을 못 먹고 시름시름 앓다 세상 뜨게 만드는 그런 못된 귀신이 있는데 들떨어진 만드기가 화장실을 간 겁니다. 귀신, 만드가 늘 하던 짓을 한 거죠. 우리의 들떨어진 만드기 개의치 않고 쉬를 했습니다. 만드가 YTN MC가 이런 거 해도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김혜민 PD한테 분명히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무서운 얘기 혹은 무섭거나 웃긴 얘기를 결합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100원 쓰셔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얘기쯤 되니까요. 한번 듣고 좀 웃자 더위 잊자 이런 취지에서 내드린 문자 주제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어.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갓김치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10시 22분입니다. 4471님이요. 무서운 얘기요. 책상에 앉아서 뒤로 볼펜을 던졌을 때 소리가 안 나면 귀신이 받은 거래요. 사실은 침대 위로 떨어진 건데 하셨고. 1775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적에 꿈속에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옴직한 아래 위 검정 한복 입고 검정 삿갓 쓰고 칠흑 같은 밤에 두 사람이 저를 찾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너무 무서워서 조카 방으로 들어가 조카를 안고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죠. 그 사람들은 저를 데려가지 못하고 가버렸는데 지금도 그 꿈은 가슴에 싸늘한 냉기를 돌게 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 좋습니다. 저희가 주문드린 주제입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는요.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여는 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 강사 국민 언니 김미경 씨랑 만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우리 안의 감성을 깨워 청춘을 찾는 시간, 청춘을 깨워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해 주셨어요. 오늘도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국민 언니라고 닉네임이 붙으셨던데 스타 강사 김미경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바쁘시던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냥 재밌게 지내요. 일단 강의는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24년간 해왔어요. 24년 하셨어요? 네, 근데 혹시 어머나.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의 나이만큼 그 나이를 먹잖아요. 일도 나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일도 나이 먹다 보면 뭐랄까 그 일에 대해서 매너리즘도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가슴 떨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임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무서운 거예요. 원래 무서운 거랑 설레임이랑 결국 같은 감정이잖아요. 나 이거 어떡하지? 처음 해보는 강의인데 막 이런 감정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무서운 거. 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막 벌벌 떨리는 거. 어떤 거 하시나요? 이래야 젊어지겠다 예. 싶어갖고 이제 제가 옷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옷감 사는 거서부터 저 시장 가서 얼마나 무시받았는데요. 초보자들은 옷감 좋은 거 안 줘요. 그렇구나. 1년 반 전에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시장 나가면은 이제 저 잘하셔갖고 좋은 옷감도 많이 주고. 어머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떨리세요, 여전히? 그럼 너무 재밌어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직접 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명품 브랜드 옷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비추빛과 검정색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투피스인데요.
멀리서 봤을 때, 저 정말 편하겠다. 근데 우아하고. 네, 이게 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감. 엄청 편해요. 시원하고. 직접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세요? 이거 옷감 값은 아래에 합쳐서 2만 원도 안 들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좋아요. 거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 계시죠? 그거 많아요. 많아서 처음에는 그냥 너나 입어 나는 그냥 사 입을게 그러더니 요새는 나도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답변했어요. 혹시 저 직업 바꾸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지 않아도 또 김미경 부띠. 했잖아요. 진짜로요? 저 브랜드 런칭했어요. 어머나. 이름이 리리킴이거든요. 왜 리리킴인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엄마가 증평에서 50년간 했던 양장점 이름이 리리 양장점. 이미 DNA 속에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리리킴 만들었는데 만든 아이고, 이유는 예. 제가 뭐 이걸로 또 돈을 벌려고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옷을 팔아서 미혼 엄마들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리리킴이 고맙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영리 패션 브랜드예요. 1년에 딱 3번만 옷이 출시되고 한정 판매하고 더 이상 안 팔아요. 문 닫으면 팔지도 않아요. 온라인에서만 딱 일주일 팔고 싹 그럼 없어져. 가격은 경매 같은 형태인가? 아니에요. 제가 딱 정해진 가격이. 정해진 가격. 앞으로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디자인으로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잖아요. 네. 저희가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알아요. 중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딱 3가지만 꼽으면. 꼽으라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가 53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친구들 여러 명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은 그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면 첫째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이제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이요. 충분히 벌지 못했는데 앞으로 쓸 날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별로 사는 게 재미없다고 특히 이제 여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난 너무 사는 게 재미없어. 아니, 사실 뭐하고 사니? 주변에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예. 애들도 없고 이제 다 나가고 미경아 좋겠다 너. 재밌게 살아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건강과 돈과 재미 이 3가지를 가지고 다 40, 50대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뒤로 가면 고민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닥칠 고민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군요.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저는 교육 문제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이미 다 끝나셨기 때문에 안 우리는 다 들어가는군요. 거의 끝나죠. 왜냐면 이제 40대 딱 넘으면요. 애들 이제 한번 10년, 15년 고민하고 살아보면 애가 공부 못하는 거 이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30대 때가 못 받아들여지죠. 영재인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이 엄마의 착각은 얜 신생아야. 그러니까 얘한테 씨앗 정보, 얘가 원래 갖고 있는 독립 생명체로서의 정보 따위는 없어. 내가 집어넣는 대로 얘는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 그만두고 옆집에서 좋은 정보 얻어다가 돈 갖다 쓸어 넣어서 얘를 최대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걸 쳐내면서 반응해요. 그걸 가장 격렬하게 쳐내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네요. 그때가 가장 소리를 지르고 근데 조용조용 말하면 엄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그때도 못 알아들으면 애들이랑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격렬하게 한 2, 3년 지나면 얘는 나한테서 복제된 아가 아니고 나한테서 탄생된 새로운 생명이구나. 그래서 어른이 되죠. 엄마가 40, 50대. 어른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교육이 빠진다. 교육 그럼 다시 빠져요, 돌아가서 이제. 건강, 돈, 재미. 네. 근데 이 3가지를 네. 골고루 추구하는 분들하고 혹은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글쎄요 퍼센테이지라 그럴까요? 어떤가요? 이거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애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40대나 50대라고 한다면 인생에 지금 반도 못 산 거거든요. 요즘에 진짜 다 90을 넘겨요. 그렇구나. 요새 왜 어디 상가집 가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몇 세에 돌아가신 거냐 그런데 80이요. 그러면 아까워라. 한 5, 6년만 더 사시지. 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크게 무슨
병에 시달리시지 않고 암 같은 거 아니면 다 85세에서 90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는 건 저희 세대는 진짜 100세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50 진짜 절반 그렇죠. 50도 애예요. 그러네요. 50이라고 해봤자 정신 차리고 20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30부터.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건강, 돈, 재미 이 세 가지를 다 갖기 위해서 저는 99%의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지. 왜냐하면 이게 건강, 돈, 재미가 사실은 다 생명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재미없으면 다 우울증으로 가요. 아하. 그리고 돈 없으면 또 우울증으로 가요. 노년의 돈은 정말 생계와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우리한테 안 줄 거니까 아하. 뭐 먹고 사나 이거 너무 걱정되죠. 거기다 건강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다 그 생명을 생명답게 유지시키는 윤활유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저는. 생명답게 그러네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은 생명에서 빠져요. 그러네요. 그건 개생명이지. 그게 뭐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어떻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 우리 자랑이지. 자랑 안 하면 되지. 옆집을 안 만나면 자랑을 안 해도 돼요. 굳이 만나려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아, 근데 너무 웃겼나요 제가? 아니, 저 벌써 빵 터지기 시작해서. 아니야.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말하면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세월 몸으로 알아들어서 되게 빨리 알아들어요. 아, 정말 우리 서로. 벌써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네. 뭘 해도 악착같이 더 잘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리다라는 건 별개인데 네. 이 자존감을 오케이 나는 내일부터 자존감 가질 거야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생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우울증이 더 심하게 와요. 나를 사랑하는 법. 네. 원래 그게 저희가 오늘 잡은 주제거든요. 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정말 40, 50대 분들 중에서 자기를 매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훨씬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남자들도 만나보면 야,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여자들도 만나보면 나 우울증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전업주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 내가 만약에 옛날에 남자들도 그렇지만 야, 옛날에 내가 장사 같은 거 했었으면 진짜 잘했을 사람이야. 그지? 야, 나 IQ 좀 높지 않냐? 나 옛날에 내가 공부해서 교수 같은 거 했으면 진짜 잘했을 여자야. 그지? 나 있지 옛날에 무슨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스피치 같은 거 했어도 되게 잘했을 사람이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니?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무지 높게 내려요. 아하. 근데 자존감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그 높은 평가 속에서 내가 그 평가만큼 나 스스로를 사용하진 않은 거예요. 너무 아낀 거죠. 아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은 높은데 나를 사용한 어떤 근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되고 싶은 나와 되지 못한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울증이. 그래서 40, 50대가 되고 나면 회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어허. 30대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30대, 20대, 30대, 40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감 있잖아요. 네. 난 이거 하면 잘할 사람이야. 난 저거 하면 잘할 사람이야를 다 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그 당시 내가 써야 될 역량을 다 쓴 사람은 회한이 없어서 너 돌아가고 싶니? 그러면 나 못 돌아가. 나 다 똑같이 그렇게는 못 살아. 나 못 돌아가. 그게 잘 산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게 잘 산 게 아니라 예. 갖고 있는 자존감을 다 써서 그걸 결과로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기특해져야 그게 진짜 잘 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만 회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은 머리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한테 실증으로 회복해 주는 것이 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의 이제 연령층이 네.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쭉 네, 예.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다.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어떡하지?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 정말 더 그냥 확 우울해지시면 어떡하나 생각이 지금 뭔가를 해도 되나요? 심플하게는 못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못 돌아가면은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겠어요?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죠. 그래서 사실은 40, 50대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아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감, 역량을 쓰자고요. 두 번째 쓰는 그날은 오늘이어야 된다고요. 오늘부터여야 늦지 않아요. 된다. 그럼요. 나이 80도 안 늦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너무 겉늙었어요. 특히 뭐예요? 꿈에 대해서는 너무 늙어버렸어요. 아우, 지금 뭐래요? 아니, 왜 못해요? 취미인데.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뱃속에 5가지 이상의 역량을 갖고 태어난대요. 5가지 이상의 5가지 이상. 역량. 네. 그렇게 말을 잘한다든지 요리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역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돈으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럴 수도 이제. 있고요. 예. 근데 뭐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도 높이고 재미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5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대 때 써야 되는 역량이 있고요. 60에 써야 되는 역량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쓰면 더 좋은 역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지금 그 네.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공무원이셨어요. 네. 생계부양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가슴속에 나만 아는 역량 하나가 있었어요. 목공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집에 오면 뭐가 두드려 만들고 싶은데 싶고. 언제 시간이 나요? 공무원 하면서 도저히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은퇴하시기 직전 3년 전에 내 역량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몰래 주말에만 얼마나 즐거워요. 내 역량과 그 역량이 또 다른 나거든요. 아하. 숨겨져 있던 나. 내가 오랫동안 55년간 묵혀왔던 네. 그리웠던 나. 주말에 만나죠. 신났어요. 그래갖고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목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이 취미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분한테 이게 용돈벌이 일거리가 돼서 용돈 이상이에요. 어머나. 너무너무 재밌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난 생계 부양자로 살아온 지난 날보다 내 꿈의 부양자로 사는 후반전이 너무 재밌다. 기대하셔라 60 이후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60 이후에 꺼냈으면 더 좋은 역량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걔를 꺼내야 된다고요. 꺼내는 다 있어요. 예. 꺼내는 방법. 그것도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방법. 이게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방법은요. 맹목성이요. 일단 해보는 그냥 거예요. 질러요. 그냥. 그러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그 공통점이 딱 3글자로 분류되는데 맹목성이래요. 그 사람들은 오래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너무 늦지 않았나? 나이가 너무 많잖아.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그래서 여기서 묻지 않아야 될 대상은 부인도 포함되고 남편도 포함돼. 특히 배우자끼리 물으면 안 돼요. 여보 나 목공 같은 거 한번 해볼까? 됐어요. 뭐 또 차린다 그러다가 홀라당 망해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부인이 여보 나 이렇게 영어 같은 거 배워서 배낭여행 가볼까? 너 국제미아 될래? 그러니까 뭐냐면요.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육체가 다르면 아무리 같이 사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른 육체는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슬픔이나 그리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명할 수 없어요. 똑같이. 이건 내가 데리고 살고 죽어야 되거든요. 각자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에서 실패하시면 네. 그러니까 인생은 다 단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살 부분이 따로 있고 상의 없이 내가 지극히 아무와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만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데리고 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아하. 그걸 중년은 챙겨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저도 좀 그러면 상의를 좀. 저는 그 네. 춤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중국에서 그 청각장애인들이 와서 어떤 춤을 하는 공연을 사회를 본 일이 있는데 남녀가 한 쌍이 돼서 몇 쌍이 춤을 추는데 들을 수 없으니까 네네. 그 지도하는 분이 바닥을 치면서 이분들에게 리듬을 알려주는데 아하. 그때 들었던 노래가 칠리 차차라는 곡이었거든요. 차차. 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저건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고 라틴 생각을 댄스. 했는데 라틴 댄스. 문제는 집에서 춤을 배워볼까요? 그랬더니 그닥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커플로 추는 경우들이 있고 춤에 따라서는 또 이성과 밀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야, 별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남에게는 드러내거나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만 아는 내 본능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죽기
죽기 전에 풀어줘야 된다라는 본능적인 움직임. 나 이건 꼭 하고 싶다라는 거. 네. 그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깊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내서 쓰진 않았지만 네네. 이거 내가 안 써주면 아무도 못 쓸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숨어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들은 관심이 없고요. 네.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의 역량 중에 그 춤이 있어요. 저는 배웠는데요. 라틴 댄스. 진짜요? 배운 지 얼마 됐지? 3년? 정말 재밌어요. 행복하시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목표가 쿠바 가는 거예요. 쿠바 가서 일주일 내내 춤추는 아니 우리 저기 이 방송 해야 돼요. 방송 끝나고 얘기 좀 마시죠. 해야 되고 쿠바 가요. 문자들이 좀 와 있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5784님이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거울 보니 웬 할머니네요. 아이들 키운다고 좋아하는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산 게 후회됩니다. 아니야, 잘했어요. 그거, 몸에 전업주부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에, 저처럼 전업주부로 살면 되게 우울하고 울고 막 화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업주부가 맞나, 일하는 여자가 맞나 알아보시려면, 어차피 두 여자는 다 울어요. 밖에 나가도 울어요. 네네. 안 그러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내 꿈이 뭐라고 애들 그 집 만들고 이러고 울고요. 또 전업주부들은 저 원래 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 여자 아니거든요. 두 여자가 다 울거든요. 근데 우는데 2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가 맞는 거예요. 울면서도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몸에 맞는 자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잘 사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섹션 2로 넘어가시면 돼요. 딱 닫고 넘어가세요. 지금도 애들 어떻게 되나 내가 잘 키우는 애들이 장가는 제대로 갈까 시집은 제대로 갈까 애는 제대로 낳아서 키울까 이게 연결하지 마시고 이제 섹션 2로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이전에 막 일하면서 살았던 여자의 활력보다 더 활력 있게 사실 수 있어요. 그동안 묵혀뒀잖아. 그러네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후회하지 마. 잘했어요. 잘 산 거예요.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실 것 같아. 일단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잘했지.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자기한테 맞게 잘 살았구만. 왜 후회해요. 7412님, 저는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법, 실천할 수 있는 팁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온 병. 그래서 마음으로 치유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마음에도 지능이 있지만 몸에도 지능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몸에 지능이 있어요. 왜 휴가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한 3일간 계속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쉬다 보면 슬퍼진 적 없어요? 사람이 너무 쉬면 슬퍼져요. 있어요.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무기력이 갖다 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너무 누워 있으면 몸이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왜? 몸에 지능이 있다는 게 자전거 한 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머리를 외운 건 3개월 만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지능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왜 사람들이 야 너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 그러면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다 싫어. 자꾸 머리로 지시하지 말고 그래도 나가 그랬을 때 나갔다 오면 어때요? 이게 훨씬 낫다. 이게 몸이 받아들인 거예요. 기운을. 그래서 이거는요. 무기력은 머리로 바꾸시려고 딴 생각을 하거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기력은 몸에서 온 병이므로 몸으로 치유한다. 무조건 나가자. 그래서 활력 있게 뛰시건 영화를 보건 뭐 여행을 가건 어쨌든 아주 가벼운 거 몸이 지능이 깨어나도록 하면 몸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머리 믿지 말고 몸 믿으세요. 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까 누워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의자에서 갑자기 눕는 태도를 취하셔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줄어든 거 여러분 느끼셨죠? 제가 원래 이래요. 강의할 때도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지. 0321님. 연기가 반이요. 와, 김미경 씨 정말 반가워요. 저는 김미경 씨 강의와 책 다 찾아보면 힘을 냈어요. 늘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노하우가 궁금해요. 몸 실력이라니까요. 저 시골 사람이잖아요. 제가 고향이 증평이거든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마당을 썰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마당 쓸러 나가자 할 때 일어난 애는 나 하나였대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렸을 때 왜 이렇게 흙 먹고 자랐다 그러잖아요. 정말 흙을 정말 실제로 많이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흙 좀 그만 먹어! 그래. 근데 거기 철분이 많았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굉장히 건강하고요. 일단 원래 태어나기를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두 번째는
뭐랄까 부지런함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하. 계속 그러니까 같은 리듬으로 살면서 아하. 리듬이 깨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3316님. 늙어가면서 있던 자존감도 떨어질 마당에 나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는 것이 중년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더 이상 뭘 하지 않고 사랑하면 왜 그러냐면 아파지실 겁니다. 오래 써서 고장나고요. 그 사람이 몸만 아파도 되게 우울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후회되고 나 왜 이러고 살았나. 맞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 내 몸이 확 아프면 사는 게 후회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차피 늙어가요. 네. 그래서 아프고 늙어가는 걸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도전, 즐거움이 들어와야 우리가 같이 늙는다는 걸 잊어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프고 늙고가 매일같이 나를 공격해오는 나이가 금방 와요. 60 넘으면. 그렇군요. 지켜야 된다고요. 7984님. 김미경 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참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 정말 동의해요. 우리 엄마 엄청 낙천적인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언니가 교통사고 나서 막 얼굴을 거의 몇십 바늘로 꼬매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 저런. 언니가. 그랬을 때 우리 언니가 네일 아트를 해요. 예. 그때 우리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 다행이다. 손가락 안 다쳐서. 얼굴은 가발로 가리면 되는겨. 걱정하지 마. 안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너 네일 아트 그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 손 살았다. 아우 장하다 장해. 이랬거든요. 어머나. 우리 딸 어떻게 막 이러고 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정말 여러 번 지켜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웃겨요. 우리 큰애 삼수했거든요. 네. 아버지 딸 이게 무슨 여자가 삼수까지 해.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한 70 넘겨 살아보니까 대학은 20살에 들어갔는지 23세 들어갔는지 늙으면 아무 표시도 안 나. 괜히 그때만 지네끼리 신경 쓰는겨. 신경 쓰지 말라 그래야 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런 식인 거죠.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다 기억해요. 그러셨구나. 9101님. 40대 후반인데 가슴 성형을 했어요. 평생 생활비로 걱정하며 살다가 나를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어 그냥 저질렀어요. 맹목성이라는 말씀 공감하네요. 나를 위해 내가 하고픈 걸 하고는 행복해요 하셨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왜 내가 가장 컴플렉스를 느끼는 부분 이거는 내가 한번 수정해주고 가야 돼. 그것이 몸이건 마음이건 일이건 했을 때 용감하게 했고 근데 다행히 부작용 없이 잘 되셨다니 너무 다행한 마음으로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아유 예쁜가 모르겠네요. 예쁘실 거예요. 7833님. 저는 은행원 13년 하다가 2년 전부터 사회복지 쪽 일하고 있어요. 8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지금 너무 재밌어요. 돈은 조금 벌어도 제가 살아있다는 심장이 뛰고 그 생각에 이런 생각이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그 법칙 아시잖아요. 나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남을 돕는 거. 남 돕는 게 나 돕는 거거든요. 네. 매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처럼 내가 변해가고 네. 그들이 작은 일에 행복할 때 나도 그런 행복을 배우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유 멋지시네요. 아유, 훌륭합니다. 아유, 다 알아서 이렇게 잘하신다니까요. 4471 부모님께서 현인이시네요. 라고 주셨는데 큰일 났네. 저는 잠 10분 지났나 했더니 방송 끝날 시간 다 됐네. 어떡하면 좋아. 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 스타 강사 김미경 씨와 함께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쉬우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모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2의 전성기를 꿈꾸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김미경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죠? 더 듣고 싶은데 마무리해야 돼서 오늘 문자 주제 무서운 이야기. 7833님이 직업상 출장이 잦은 남편이 직접 겪은 얘기예요. 한 번은 출장 뒤에서 모텔을 잡고 9시쯤 잠이 들었대요. 여름에도 이불을 꼭 덮고 자는 남편이 그때도 이불을 또 꼭 덮고 잤대요. 근데 자꾸 이불이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서 계속 이불을 끌어당기고 잠을 청했는데 문득 스산한 기운이 돌아 실눈을 떠보니 침대 발치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더래요. 가위 눌리신 거 아닌가요? 1610님. 친구가 가위에 많이 눌리는데요. 가위에 눌릴 때마다 매번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중 제일 무서웠던 꿈은 창문이 크게 열리고 청룡열차가 들어오는 꿈이었대요. 이건 좀 웃기는데요. 9191님. 휴가로 캠핑 갔는데요. 하필이면 근처 가족 중에 큰 애완견을 데리고 온 가족이 있는 겁니다. 첫날 산책을 나갔는데 그 큰 애완견이 컹 소리를 내며 저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사람 살려라 하고 도망쳤는데요. 그날 밤 그 큰 애완견이 덮칠까 봐 잠도 못 잤어요. 이거는 실화군요. 7253님.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꿈속에 나와 아직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냐며 식구에게 잘해라 잔소리를 하시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군요. 5031님. 모처럼 쉬는 일요일에 소파에 누워있는데 청소하는 집사람하고 아들의 쎄한 눈길이 느껴졌어요. 사실 계속 누워있긴 했지만 왠지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진짜 무서웠어요. 좀 도우세요.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1610-9101님 두 분께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양희은 내 꿈을 펼쳐라 듣고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